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입니다. 민감 국가란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요주의 대상이라는 뜻인데 민감 국가 지정 사유로는 국가안보와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이나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꼽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감 국가에는 인도와 이스라엘 등이 포함되어 있고 북한, 이란 등은 테러 지원국, 중국 등은 위험 국가로 별도 지정돼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이 목록에 포함했다고 미 에너지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에너지부는 한국이 민감 국가 목록에서 가장 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됐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부는 민감 국가 지정이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라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목록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다양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한국과 상호 협력에 새로운 제약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인이나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 민감 국가와 상호 방문하거나 협력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에 출석한 조태열 외교장관은 민감 국가 지정과 관련해 미국 측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뭔가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저희에게 의논을 할 것으로 합니다. 사실이라면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 사실을 정부가 2달여 동안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지난해 7월 한국계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가 한국 정부의 대리인 활동을 했다며 미국 사법당국에 체포됐을 때 한국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exists is so that those of us in government, as well as people in the public as well, whether they are representing themselves or whether they are representing a foreign government. 한미 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당시 사건이 한국에 쉽게 정보를 넘겨주는 미국 관리들에 대한 경고였다면서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하기 전부터 워싱턴에서 관련 기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인사들이 사석 등에서 한국의 보안이나 방첩 능력이 허술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통은 한국이 적이라서가 아니라 보안 등이 취약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외교 소식통도 아무리 우방국이라도 보안 문제에는 민감하다면서 미국이 핵심 기술 보안에 예민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비확산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국내 핵무장론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의 에너지부는 핵물질의 생산과 관리를 담당을 해요. 비확산 쪽에서 상당히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정보 보안 업무도 상당히 많죠. 미국 무역대표부와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협상의 논의사항은 아니었지만 민감 국가로 지정되면 일정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감 국가로 지정된 지난 1월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돼 직무가 정지된 시기라며 민주당이 정부의 대미 외교력을 무력화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 주요 인사들이 실체도 없는 핵 보유를 주장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던 게 결정적 이유라고 보고 있다며 무능한 여권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네, 이 문제 최재형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정리를 하면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이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게 지난 1월인데 우리 정부는 최근까지 이걸 몰랐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 정부 측이 이른바 이제 민감국가 리스트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 측에 사전에 연락이 온 거는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이 비공식 통로를 통해서 알게 됐고 미 측에 문제 제기를 했더니 미국 내부에서 확인 중이다였습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은 방금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좀 그동안 몰랐었다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이제 국회 외교통상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대체 정부는 그동안 뭘 했냐며 이제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계엄 사태나 핵무장론이 미 에너지부의 이제 우리나라 지정의 원인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외교부는 왜 미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지정했는지 아직까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교부는 이 긴밀하게 미측과 협의 중이고 적극적으로 교섭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미 에너지부의 지정 효력이 발효되는 거는 다음 달 15일이니까 이 남은 기간 동안 목록에서 빠지도록 노력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한 달 안에 우리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네. 우리나라가 이 북한과 중국 등과 이게 같이 이게 묶이게 되는 겁니까? 사실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알아봤는데 네. 지금까지 기준으로 좀 취재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미 에너지부의 국가 분류 리스트의 정확한 명칭은요, 민감 국가와 기타 지정 국가 목록입니다. 지금 이제 제 옆에 CG를 통해서 보이시겠지만 미 에너지부는 이 북한과 시리아 등 4개국을 테러 지원국으로, 그리고 중국, 러시아 등 2개국을 위험 국가로, 그리고 인도, 타이완, 이스라엘 등 8개 국가를 민감 국가로 기존에 분류하고 있는 걸로 우리 외교부는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 에너지부가 한국 등 5개국이 이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하신 게, 그럼 우리나라를 제외한 이제 이번에 분류가 됐다고 하는 4개국이 어딘지도 좀 궁금하실 텐데, 외교부는 이 4개국이 어딘지는 파악을 하고 있지만 이 해당 국가들이 아직 분류 사실 자체를 모를 수도 있어서 공개는 하지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드리면 앞서 제가 설명해드린 것과 같은 테러 지원 국가, 테러 지원국, 그리고 위험 국가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 대상이고, 그리고 민감 국가 혹은 이제 기타 지정 국가는 미 정부의 일정한 관리 대상이다. 이렇게 지금은 일단은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 같이 강력한 규제 대상은 아닐 거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우리처럼 이 기타 지정 국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네. 어떤 제약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미 에너지부 산하에 한 17개 정도의 연구 기관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미국 국립 연구소들인데, 이 연구소에 우리나라 연구진이 취업을 하거나 방문할 때 이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그동안은 그런 절차 없이 이제 다니다가 이제 추가적인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되니까 이제 그만큼 우리 연구진이 미국과 일하기 어려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행정적인 절차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연구진 등을 이제 관리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이 기술 협력 추진의 이 심리적인 장애물이 될 수가 있고, 때문에 원자력 기술 협력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도 한미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이라도 잘 풀어야겠네요. 네, 아마 외교부가 남은 기간 동안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첫 관세가 지난 12일 발효됨에 따라 한국도 미국에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출할 때 25% 관세를 부과받게 됐습니다. 또 오는 4월 2일에는요, 미국이 각 국가별 상호 관세를 부과할 때 다양한 비관세 장벽도 감안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우리로서는 혹시 다른 분야, 특히 소고기를 포함한 농축산 분야 등에서도 수입 압박이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4월 15일부터 시행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보도까지 나와서 당일 아침에 조간을 보던 저도 화들짝 놀라고, 이 뉴스를 접한 많은 분들, 또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이 다들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이 다들 한국 정부에 잘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 심각성을 가지고 면밀하게 좀 상황을 주시하고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거기에 분류되지 않게 좀 꼭 좀 해주십시오. 한국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하려는 동향이 사실인지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 중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를 대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하겠습니다. 네, 외교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미측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체 민감 국가라는 게 뭐길래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를 하게 되면 무슨 사달이 나는 것인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백에서 이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민감국가 대체 뭘까요? 외교부 장관이 설명한 문장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게 에너지부와 밑에 산하 국책연구소 17개 연구소의 어떤 정보라든가 연구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정책적인 참고를 해야 되는 그런 나라로 분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 장관이 간명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미국 에너지부에서 공개한 여러 자료들에 담긴 민감 국가의 개념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홈페이지에 한눈에 보이게 정리가 된 내용은요. 미국 연방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규정과 관련한 맥락에서 민감 국가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뭐라고 정의를 내렸느냐 하면요. 민감 국가란 정책적인 이유로 특별히 고려되는 국가다. 여러 국가들은 국가 안보, 그리고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그리고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민감 국가 목록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목록은 미 에너지부 산하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이 관리한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미 에너지부 아카이브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공개된 자료 중에서 가장 최신 자료 중에 외국인의 미국 연구기관 접근 제한에 대한 문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도 민감 국가가 언급된 대목이 있는데 비슷했습니다. 그렇다면 민감 국가들은 어딜까요? 일단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테러 지원국은 북한, 시리아, 이란 등 4개국이고 위험 국가는 중국, 러시아 이렇게 두 곳이고 민감 국가는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타이완 등 8개국 정도로 알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국 에너지부가 공개 자료로 확인을 한 민감 국가 리스트라는 건 적어도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검색을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2014년 자료로 추정이 되는 미국 에너지부 자료는요. 북한, 쿠바, 이란,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테러 지원국들을 포함을 해서 민감 국가들을 쭉 공개를 해놨습니다. 바로 이런 리스트입니다. 더 이전에는요, 1981년도로 추정되는 리스트도 있던 사실이 파악이 됩니다. 미국의 회계감사원 GAO의 1988년 리포트의 부록에 보시면요, 공산주의 통제 및 기타 민감국가 총 68개국 중에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사실 현재 많은 언론이 미국이 분류하는 민감국가에 포함이 되게 되면 사상 최초다라고 많이들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찾은 이 자료를 기반으로 볼 때 최초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민감 국가로 분류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네, 그 미국 에너지부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찾은 공개 자료는 총 2개인데요. 2019년에 수정이 되어 있는 자료에 따르면 미국 연방 소속 모든 직원들은요, 민감 국가를 방문하거나 민감 국가의 외국인과 상호작용을 할 경우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정보방첩국의 사전 브리핑과 사후 브리핑을 받아야 한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 왜 갔니? 가서 뭐 했니? 혹은 뭐 할 거니? 돌아와서는 또 뭐 무슨 얘기를 한 거니? 뭐 이렇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에 수정이 된 자료에 따르면요, 민감 국가로 분류가 된 외국 기관과 또 외국인의 경우 보안 심사 과정, 그러니까 신원 조회라든지 미국 에너지부 소속 연구기관의 방문 배경, 목적에 대한 확인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민감 국가 출신이 NNSA, 그러니까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국가 핵안보국인데요. 여기와 관련한 연구소 그리고 정보 기술에 대해서 접근을 요청을 하면요, 반드시 사전에 인디시스 체크라고 불리는 일종의 보안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인디시스 체크가 뭐냐면요, 해당 외국인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파일들을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이걸 사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데, 그리고 꼭 민감 국가 출신자가 미국의 핵 관련 연구소가 아닌 다른 기타 민감 주제에 대한 접근 요청을 할 때도 사전에 반드시 이 심사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접근을 하기 45일 이전에는 최소한 팩츠라는 외국인 접근 통합 추적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등록을 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뭘까요? 만약 한국이 민감 국가가 되면 국가 안보에 직결이 되는 민감하고 중요한 주제를 연구하는 한국인 학자들이 최소 미국 연구기관 방문 45일 전에는 왜 출장을 가는지, 나는 누구고 또 무슨 연구를 하러 가는지를 일일이 다 정확하게 알려야 하고, 검토 과정에서 허가가 안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민감국가 출신 언론인의 경우에도
그 미국 에너지부 본부에 대한 접근이 까다로워집니다. 민감 국가 출신 또는 민감 국가의 언론기관을 대표하는 언론인의 경우 접근 전에 사전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이 과정은 팩트 시스템에 문서화되어야 하며 접근 허가 전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감국가 출신자들이 미국 에너지부 소속 연구소 등을 방문할 때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연구 참여 기회나 과학기술 협력 분야에도 큰 영향이 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민감 국가로 분류가 되면요, 미국 국립연구기관이나 대학의 원자력, AI 등 첨단 기술 연구에 참여하려는 우리 한국 연구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엄격한 인증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또 주요 연구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즉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도 하고 또 경제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첨단 기술 분야의 한미 공동 연구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원자력계 전문가들은요, 현재 한미 간의 협력을 하고 있는 핵 폐기물, 그러니까 사용 후 핵 연료의 건식 재처리 방식인 파이로 프로세싱과 같은 공동 연구 분야의 차질이 불가피하고 이러한 연구 차질이 더 나아가서 한국의 원자로 수출에 타격을 주는 등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파이로 프로세싱 협력도 어려워질 것이에요. 우리가 원자로를 수출한다고 할 적에 지적재산권 목적 외에 안보적인 그 목적을 가지고 딴지를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원자로 수출이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죠. 민감 국가로 분류가 되면 원자력과 인공지능, 나노과학, 슈퍼컴퓨팅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과 연구 참여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이렇게 보도들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미 에너지부 차원에서 콕 집어서 이 분야가 제한된다, 뭐 저 분야가 제한된다, 이렇게 분야를 공개한 자료는 적어도 최근 자료는 없긴 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런 분야들일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요, 국가핵안보국 소속 국립연구소 접근에 제한을 한다는 얘기는 그건 곧 핵과 관련한 연구, 정보, 기술 등에 대한 접근을 막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그 아주 과거 자료이긴 하지만 1988년도에 미국 회계감사원이 공개한 리포트의 부록에 보시면요, 미국 에너지부의 1981년도 문서에 18개의 민감 주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 핵과 관련한 내용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단순히 핵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러니까 국가안보에 직결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가 충분히 추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가능하죠. 2019년도 사이언스지 기사를 함께 보실게요. 이 기사에 따르면요, 미국 에너지부의 자금을 지원받는 과학자와 그리고 민감 기술을 훔치려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특정 외국 정부 간의 해외 연구의 협업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새로운 규칙이 제안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규칙은요, 신흥 연구 분야 및 기술에서 일하는 미국 에너지부 자금을 지원받는 연구원이 민감 국가의 동료들과 협업하는 걸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 사이언스지는 그 미국 에너지부의 최근 연구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영향을 받는 분야에는 인공지능, 슈퍼컴퓨팅, 양자정보, 나노과학, 그리고 첨단 제조가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는 미국 에너지부가 역사적으로 핵 기밀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면 앞으로는 신흥 연구 분야 그리고 기술까지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 그런 거면은 최근에도 이렇게 미국이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네, 그 말씀하신 조치가 그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말씀하신다면 맞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요, 지난해 12월 의회의 지침에 따라서 최근 몇 년간 연구 보안 정책을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요, 오는 4월 15일부터 미국 에너지부 소속 국가안보연구소의 비공개 구역에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시민 및 요원들이 접근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국가안보연구소가 특히 미국 에너지부 산하에 총 17개 연구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미국의 안보에 가장 밀접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연구소 3곳,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 그리고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그리고 샌디아 국립연구소, 이들 3곳의 비공개 구역의 접근을 막는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지난달에 열린 청문회의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미 의회가 연구 보안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는 맥락 속에 관련자들의 증언을 직접 들었는데요. 어떤 그 미국의 그 연구 보안을 강조하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 이 청문회는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그러니까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미국 에너지부의
행정부의 과학 담당 차관이었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인물을 포함해서 바이든 행정부 출신 등 관료들의 발언들이 쭉 이어집니다. When I took over the role of undersecretary, I discovered that we had significant stealing of technology at the labs. Not only that, but our policy allowed our own researchers to legally be employed by Communist China at the same time as working at our national labs. The U.S. enterprise would not function without foreign-born scientists and engineers, but we also cannot afford to have things stolen from us, property stolen from us by nefarious acts that threaten our U.S. economy and our national security. 그런데 정말 한국이 지금 함께 언급되는 나라들만큼 뭔가 미국에 심각한 위협을 줬었나요? 네, 저희가 사실 민감 국가가 뭔지 길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민감 국가로 분류될 만한 유의미하고 어떤 위험한 단초를 미국에 제공을 했나? 근데 이거는 확실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저희가 미국 에너지부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이냐? 왜 동맹인 한국이 민감 국가냐? 만약에 그렇게 검토하는 게 사실이라면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아직 답이 오진 않았습니다. 혹시 답이 오게 되면 나중에라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들도 조태열 외교장관이 국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자신들 내부적으로도 경위 파악을 하는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조직도 지금 다른 맥락에서 난리입니다. 난리. 그러니까 에너지부에서는 지난달부터 직원 해고를 시작했거든요. 약 1,000명의 연방 공무원, 대다수가 아마 수습 기간 중인 직원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여튼 이들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라고 보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해고된 직원 중에서 300명 이상이 미국 핵안보국 소속인 걸로 알려졌는데 최종적으로는 28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해고 조치가 철회되었다고는 합니다. 어쨌든 해고 바람이 이 조직에도 몰아쳤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도 든 생각이 아니 내부 사정이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을 텐데 과연 이 상황에서 한국을?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아마 만약에 이게 검토가 되는 게 사실이라면 그 이전에 이미 검토가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거는 근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이유를 두고서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이걸 최초 보도한 한겨레 신문 기자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핵 무장론이 분출되는 것을 미국이 경계하는 맥락에서 이런 조치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봤고요. 실제 국회 외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럴 개연성이 없진 않아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의 여론이 핵 무장론이 막 분출되기 때문이다. 이거는 진짜 알 수가 없고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저희가 지난번 핵무장 편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죠. 핵무장론의 필요성이 실제 점차 부각되고 있는 현실과는 별개로 정치권에서 핵무장 해야 된다 목소리를 높이고 그보다는 좀 톤이 낮지만 핵 잠재력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하면 과학기술계의 연구 기회라든지 사업 확장의 기회가 사라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결과 그분들이 말하는 핵 잠재력이라는 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사실 이 주제가 한국의 국익과 관련한 주제잖아요. 언론에서 이렇게 우려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자면은 경고를 하는 거죠. 중요한 건 한국 정부가 총력을 다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막아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과기부, 산자부, 외교부 등등 다 할 것 없이 다 같이 4월 15일 전에 어쨌든 이게 현실화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준비할 때 참고한 자료들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또 저희가 좀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혹시 있다면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딥백의 김혜영이었습니다.